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엉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전개도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여기 반지름이 3짜리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9파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원의 둘레 같은 경우에는 2파이r 해서 자, 얘가 6파이가 되는데 자, 요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6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겉넓이는 자, 밑면 9파이, 9파이 두 개가 있고요. 옆넓이가 6파이랑 6을 곱한 거니까 36파이가 되어서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54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 밑넓이가 9파이고요. 그 다음 높이가 6이기 때문에 자, 얘를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부피도 54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입체 도형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체 정육면체의 부피는 6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거기에서 여기 보이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만 빼게 되면 나는 이 나머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직육면체의 부피 3 곱하기 2 곱하기 4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6의 세제곱은 21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4는 24가 되므로 자, 답은 19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자,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자,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얘를 이제 돌리게 되면 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이 가운데에 또 원기둥이 이렇게 파여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피는 전체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뺄 건데 큰 원기둥의 반지름의 값은 여기 3이랑 3을 더한 6이 되겠죠. 따라서 그때 큰 원기둥의 반지름은 6이 되고 자, 이 높이가 7이 되기 때문에 이 큰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r의 제곱, 즉 36파이에다가 7을 곱한 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요 반지름이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자, 여기 요 길이 3이니까 여기 요 놈의 길이가 4가 되겠죠. 따라서 높이가 4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r의 제곱 9파이에다가 4를 곱한 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6 곱하기 7 하게 되면 252파이가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36파이를 빼니까 자, 답은 216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뿔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뿔 같은 경우에는 항상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그 다음 높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뿔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3분의 1 하고 자, 밑넓이는 파이r의 제곱이니까 9파이가 되고 자, 높이가 6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식이 적어지게 되고요. 자, 3이랑 9랑 약분하시면 이게 3파이가 되고 따라 답은 18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원뿔의 겉넓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겉넓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전개도를 한번 그려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고 자, 요 길이를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2가 되고 자, 6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밑면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 r을 제곱해서 4파이가 되고요. 여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자, 이 원주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얘도 4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이 옆면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서 자, 건널비는 자, 옆면이 어떻게 되죠? 12파이죠? 12파이에다가 4파이를 더한 16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중심각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지름이 6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중심각을 x라고 잡는다면 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6에다가 360도분의 x 자, 이렇게 식을 적게 되면 자, 얘가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4파이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할 건데 자,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할게요. 자, 이렇게 약분하시고요. 이렇게 약분하시고 또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3이랑 360도 약분하시면 120분의 x가 나오고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x는 120도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잘라낸 삼각볼의 부피가 36일 때 자,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정육면체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겠죠. 자,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문제에서 풀었다시피 볼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죠. 따라서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밑넓이라고 본다면 자, 3분의 1 곱하기 자,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또 높이가 a이기 때문에 여기다 a를 곱한 값이 자, 부피 3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6이고요. 요 값은 자, 6의 제곱이죠. 그래서 a의 3승은 6의 3승이 되겠죠. 양변에 6을 곱하게 되면. 그래서 a는 6이 되고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자,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깔때기의 1분에 12파이씩 물을 넣을 때 자, 깔때기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 동안 물을 넣어야 하는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전체 부피를 구하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자, 밑넓이 9파이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높이를 곱하게 되면 이 전체 부피가 나오고 이 값이 이렇게 약분하시면 24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분에 12파이만큼 물이 채워지는데 나는 이 전체를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는지를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2파이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24파이가 나오니까 당연히 1분에다가 똑같이 2를 곱하게 되면 이 네모가 2분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답은 이제 2분이 되고요. 여기 내양의 곱이랑 외양의 곱이 같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또 2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형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구의 부피, 자, 얘가 식이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반인 반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에다가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에다가 자,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6의 3승을 곱하시고 여기다가 2분의 1까지 곱하시면 이 반구의 부피가 나오고요. 자, 밑에 있는 이 원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자, 밑넓이가 36파이고 자, 여기에 높이 12만 곱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 답은 576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구 모양의 쇠고스를 녹여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1cm인 쇠고스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5cm짜리 요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고요. 반지름의 1짜리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1의 세제곱이 되는데, 자, 얘를 이용해서 얘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따라서 나누게 되면 3분의 4, 3분의 4, 파이 지워지고 5의 세제곱이 125가 되기 때문에 자, 12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는 125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담겨있는 물의 양이 같을 때 자, x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입체 도형에 내가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자, 밑넓이를 자, 여기 보이는 요 놈으로 하고요. 자, 높이를 요 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자, 이 밑넓이가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수직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이 파란색이 이 각각의 수직이기 때문에 높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넓이는 요 길이가 6이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그냥 구하시면 되고 자, 거기에 높이가 3이 되겠지. 얘는 삼각뿔의 부피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3분의 1을 곱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부피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물의 부피와 일치가 될 텐데 자,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은 우리가 삼각 기둥이 되겠죠. 자, 얘가 밑넓이고요. 얘가 밑넓이로 해당하는 삼각 기둥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냥 바로 요 길이가 높이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넓이는 자, 요 길이가 4가 되고 요 길이가 x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가 수직이죠. 직육면체니까. 따라서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가 되고 자, 높이가 3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3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놈과 요놈의 부피 같다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같다고 놓고 이제 x를 구할 텐데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약분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자, 3 지우고 4 지우고요. 2분의 1 지우고 따라서 3분의 1과 6 남는데 이거 약분하시면 2가 되겠죠. 여기는 x만 남으니까 자, x가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기둥을 비스듬히 자른 것입니다. 자,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이 타원이기 때문에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 타원의 부피를 구하는 건 교육과정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이 밑에 있는 입체 도형을 그대로 엎어서 위에다가 씌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텐데 자,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길이가 자, 엎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6이 되고 요 길이가 자, 얘와 똑같이 되겠죠. 그럼 나는 전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데 원기둥의 부피는 자,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 높이가 10에다가 6을 더한 거니까 16이 되겠네요. 근데 나는 실제로는 이 절반만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하시면 8이 되고요. 8 곱하기 4는 32여서 답은 32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부피가 48파인 원기둥 모양의
통안의 다음 그림과 같은 구 3개가 꼭 맞게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가 구 1개의 부피를 물어보았고, 자, 또 구 주위의 빈 공간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원기둥의 부피가 48파이. 자, 얘를 이용해서 나는 이 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구의 중심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쭉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요 길이가 반지름 내가 R로 설정한다면, 자, 다 길이가 R이 되겠죠? 왜냐면 똑같은 구니까. 그럼 총 이 원기둥의 높이를 내가 6R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 요 길이도 R이기 때문에, 자, 밑면의 반지름 또한 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니까 파이 R의 제곱에다가 6R을 곱하게 되면 원기둥의 부피 48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약분하시면 8이 되고요. 파이를 이렇게 지우시면 R의 세제곱은 8이 되어서 R은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 1개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자, 구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이 R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은 8이 될 것이고, 이 값은 3분의 32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구 주위에 빈 공간의 부피라고 했으니까, 자, 나는 이 원기둥의 부피 48파이에서 자, 구의 부피 3개를 빼면 되겠지. 하나의 부피가 얘니까 3개의 부피는 여기다가 3을 곱한 32파이가 될 것이고, 자, 값을 구하게 되면 16파이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뿔을 꼭지점 O를 중심으로 하여 3바퀴 돌렸더니 원뿔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원뿔의 건널비를 물어보았는데, 자, 우선은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이 원주의 길이가 8파이가 될 거고, 3바퀴를 돌렸더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큰 원의 둘레의 길이가 8파이 곱하기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파이가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R로 표현하게 되면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R은 1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원뿔의 건널비는 내가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모선의 길이가 12가 되고 밑면의 반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용하게 되면 요놈의 길이가 8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파이가 되고, 이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약분하시고 48파이에다가 16파이를 더한 답은 64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수로의 단면의 모양을 나타낸 건데, 자, 이 수로에 물이 시속 2.5km로 흐를 때 3분 동안 흐르는 물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시속 2.5km라고 했는데 3분 동안 흐르는 물의 양을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시속을 분속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분속 60분의 2.5km인데 여기에서 단위를 미터로 바꾸려면 이 킬로미터 대신에 곱하기 1000을 곱해서 이렇게 미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1분에
요만큼 물이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3분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3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단면의 넓이가 지금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어서 18이 되니까 나는 3분 동안 물이 요만큼 움직이는데 그 통과하는 단면의 넓이가 18이어서 요 두 개의 값을 곱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자, 이 값을 구하게 되면 2250세제곱미터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직육면체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다. 자,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체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잘라낸 작은 이 부피를 빼버리면 이 남아있는 부피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어서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잘라낸 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라낸 부분이 삼각뿔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길이는 10에서 6을 뺀 거니까 4가 되고요. 이 길이는 여기 12에서 4를 뺐으니까 8이 되고, 이 길이는 8에서 2를 뺀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뿔의 부피는 자, 밑넓이를 이해로 본다면 자, 삼각뿔은 3분의 1 곱해줘야겠죠. 밑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이 되고, 여기에서 높이가 6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값을 이제 나는 구하면 되는데, 자, 구하게 되면 928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답은 4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구 안에 정팔면체가 꼭 맞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정팔면체의 부피가 288일 때 자, 구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정팔면체의 부피에다가 파이만 곱하시면 바로 구의 부피가 나오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를 확대해서 구의 중심을 한 이쯤이라고 친다면, 자, 여기 보이는 요 길이가 구의 반지름이 되고, 요 반지름을 내가 스몰 r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구의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가 2r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정팔면체의 부피를 자, 위에 보이는 사각뿔과 아래에 보이는 사각뿔의 합으로 한번 구한다면, 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밑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 밑넓이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듯이 이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수가 있고, 위에 보이는 사각뿔은 앞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높이 r을 곱하면 이 위에 사각뿔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각뿔의 부피가 총 2개 있잖아요, 정팔면체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시게 되면 정팔면체의 최종 부피가 되는데, 자, 이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하고요. 자, 3분의 4r의 세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뭔가 비슷하죠. 여기다가 내가 파이만 곱하게 되면 얘가 바로 구의 부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팔면체의 부피가 288이라면 여기다가 파이만 곱하게 되면 바로 구의 부피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의 모양에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옮겼을 때 자, 물의 높이 x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부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여기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에다가 12를 곱한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36파이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36파이가 이 원기둥의 부피와 같기 때문에 자, 밑넓이는 파이 r을 제곱해서 64파이에다가 x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파이 지워지고요. 자, x는 64분의 3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이걸 약분하시면 16분의 9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가 60파이일 때 다음 h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얘도 결과적으로는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밑넓이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니까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듯이 요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파이 r의 제곱 곱파이가 되겠죠. 여기다가 360도분의 240. 자, 얘를 한번 곱하시면 이 밑넓이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높이 h만 곱하게 되면 이 기둥의 부피가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60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어서 자, 우리가 h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파이 지워지고요. 자, 이렇게 약분하시면 40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시면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약분하시면 10이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는 1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부피가 384인 원기둥의 모양에 통 안에 구가 3개 들어있는데 자, 이때 통 안에 들어간 구 3개의 건널비의 합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구의 반지름만 구하면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의 중심을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는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보았을 때 r이 총 6개 있기 때문에 이 원기둥의 높이가 6r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 구의 반지름과 똑같아서 이렇게 r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넓이가 요 부분에 해당하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원기둥의 부피가 되기 때문에 밑넓이 파이 r의 제곱에다가 6r을 곱하게 되면 그 원기둥의 부피 384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 지워지고요. 자, 6 이렇게 약분하시면 64가 되고 따라서 r의 세제곱이 6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3번 곱했을 때 64가 되냐면 자, 4가 되겠죠.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6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이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구 한 개의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 r 대신에 4를 대입하시면 4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 되어서 64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구 한 개짜리의 건널비니까 3개짜리는 곱하기 3원에서 답은 192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1회전 회전시킬 때 자,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 회전체를 구하게 되면 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원뿔 하나 생기고 이 밑에 자, 또 하나의 원뿔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 놈의 길이가 여기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0을 한번 적어보고 위에 원뿔의 이 모선의 길이가 8, 아래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6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는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위의 원뿔과 아래에 있는 원뿔을 더할 텐데 첫 번째로 이 밑면의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여기를 r이라고 할게요. 이 r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길이가 r로 본 거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한 다음에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얘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8이 되겠죠. 근데 얘를 밑변으로 보게 되면 얘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이 되어서 자, 우리가 약분해서 R을 구하게 되면 R은 5분의 2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이 5분의 24인 거는 구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위의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높이를 모르니까 h라고 놓고 자, 요 길이를 10-h라고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이니까 5분의 24의 제곱에다가 높이 h를 곱한 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높이가 10-h니까 여기다가 10-h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똑같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자, 이 값으로 내가 묶을 수가 있는데 자,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5분의 24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h가 있고 여기는 10-h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얘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얘가 나오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h가 사라집니다. 자, 따라서 답은 요 놈에다가 10을 곱한 게 되어서 답은 5분의 384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뿔이 합해져 있을 때는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그냥 이 전체 요 길이를 그대로 곱하시면 우리가 더 쉽게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